돈이 없어 아이에게 미안해지고, 돈이 없어 사랑하는 남편을 원망하고, 돈이 없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잘 봐주세요. 엄마의 돈 공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지영 씨는 20대에 남편을 만나 원룸 빌라에서 1,500만 원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3년이 지나고 첫째 아이를 갖게 되면서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하고 싶었죠. 그때부터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부동산에 대해, 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세미나에 가고 주중에는 평생교육원 강의도 들으며 열심히 산 결과 서울 역세권에 24평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총 자산 20억 원 이상을 갖게 됐고, 지금도 그녀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별다를 바 없어 보였던 그녀는 어떻게 불을 거머쥐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엄마의 돈 공부를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첫 번째 조건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보통은 돈을 버는 방법에만 치중하게 되지만 이유가 분명해지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은 저절로 찾아진다는 것이죠. 돈을 모아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 즉 내 삶에 Y가 정립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힘든 과정을 버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병든 부모님께 자식 노릇을 하고 싶고 내 아이에게 예쁜 방을 만들어주고 싶다 같은 뚜렷한 이유, 뚜렷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저명한 경제학자나 재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수입의 50%는 저축, 30%는 생활비, 그리고 나머지 20%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532 시크릿 머니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이 법칙은 돈의 쓰임에 대한 판단과 통제력을 가짐으로써 주도적으로 행복과 성공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요. 50%를 저축하기 위해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32 법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20%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는 부분입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자신에게 투자함으로써 아내, 며느리, 엄마의 역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는 소비의 통제입니다. 여성들의 소비 습관을 들여다보면 소비의 상당 부분이 감정과 연관돼 있습니다. 미안해서 돈을 쓰고, 속상해서 돈을 쓰고, 스트레스가 쌓여 돈을 쓰고, 기뻐서 돈을 쓰죠. 결국 지출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쥐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고정 지출, 예를 들면 월세나 교육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변동 지출, 예를 들면 식비, 의복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거죠. 자신의 소비를 현명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곧 자신의 삶도 통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돈과 건강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죠. 그리고 이 둘은 늘 함께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건강을 상하면서까지 돈을 벌다가는 언젠가 그 돈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죠.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다는 건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삶의 통제력을 잃었음을 의미하죠. 돈과 건강, 둘 다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고 사랑해줘야만 모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 다시 말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각 성장 단계에 맞춰 고가의 전집을 주문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책 한 권 안 사는 엄마들이 많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3권 이상의 책을 사서 읽으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3가지 종류의 책을 사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자신의 관심 영역과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한 책. 두 번째, 재테크와 같은 자산관리 책이나 육아를 위한 대화법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한 책. 세 번째는 나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책이나 마음을 위로해주고 영혼을 달래주는 심장을 뛰게 하는 책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생의 로드맵을 적어보는 겁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는 휴가 계획은 세우면서 수십 년을 살아갈 우리 인생에 대해 계획을 짜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갈 것인가를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일종의 라이프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죠. 7번째,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침 5분씩 감사 일기 3가지, 성공 일기 3가지, 미래 일기를 간단히 적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쳇바퀴 도는 삶에서 오는 온갖 걱정과 스트레스를 어느새 일기에서 꿈꾸던 자신의 모습대로 성장시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를 추구함에 있어 반드시 상한선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우리 인생에서 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 능력을 마련한 후에는 진정한 자유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어느 정도 필요한 돈이 쌓였다면 다음으로는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돈 공부란 결국 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 이를 위해 도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장착하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전 과정을 뜻하죠.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시간과 돈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제 나 자신을 믿으면서 경제적 자유와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을 떠나볼까요?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